네, 됐어. 나가야 되는데. 나왔다. 됐어요. 홈페이지도 나왔어요? 예. 아, 예. 예, 지금 인터넷이 단절돼가지고, 또 방송이 좀 중단됐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복원을 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작년 1월 4일 날 저희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하면서 더불어 그 투표지 재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을 때 그때 증거보전 신청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루어졌고, 전부 다 그 선관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대법원이 재판을 작년 7월 4일까지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결정 또는 판결을 다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행위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면서 대법원의 재판 소송 규정도 위반하고 다 했습니다. 어느 규정을 규정보다 먼저 선거무효 소송을 결정 또는 판결해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선거무효 소송도 제대로 못하는 법원인데, 뭐 기타 법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대법원이 재판을 개판을 지기는데 밑에 하급 법원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저희들 선거소송인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금 네티즌들이 앞장서서 트윗으로 페북으로 계속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더불어 지난해 국정원 사건만 가지고 부정선거인 것처럼 했습니다. 국정원도 BBK 사건처럼 또 묻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건을 원세훈을 선거법으로 구속 송치를 하고, 그다음 재판을 해서도 선거사범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선거사범으로 판단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 사적 개인 비리로 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원시훈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라면 원세훈은 내란범으로서 사형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재판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저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따질 수 없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국가의 재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가치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재산으로, 금전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 무관심이 나중에 엄청난 사건으로 밀려온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를 잃는 사건부터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독재 정권이 들어차서 개인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연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일깨우면서 법치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법치를 확립해야만이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치를 왜 확립합니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 바른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미 한국은 부정선거의 사건을 볼 적에 정의가 없는 나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철 대표께서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부정선거 및 개표 부정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그들이 범죄 행위에 사용됐던 전자개표기를 전량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 중단 가처분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법부에서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을 압박하고 검찰에 빨리 수사를 해서 모든 사실을 파헤쳐 달라고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이 일에 나서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좀 격려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곡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표 조작이 저희가 지난 11월 28일경에 중앙선관위가 소속인단 공동대표 부정선거 백서를 만든 공동대표인 저와 우리 김필원 대표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못하니까 직원들을 시켜서 8명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방배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10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문으로 피고소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는데 그 고소 내용이 중앙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중앙선관위가 시킨 대로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 조작 증거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 개표 조작 증거가 나갔는지를 선관위 직원들은 모르고 소송인단 공동대표 2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한 책임자는 조작 여부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다. 중앙선관위에서 문의하라 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퍼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동영상도 촬영하고 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하고 도리어 부정선거 한자가 중앙선관위 자체 공문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낸 그 부정선거 백서를 두고 직원들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표사항표에서 투표용지 교보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백세 전다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이다. 이렇게 했더니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명예훼손죄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됐다고 죄송하다 해도 용서를 할 말동인데 조그마한 실수를 그런 책을 발간해서 내고 하니까 명예훼손죄다. 국민 여러분, 그 답변이 맞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더구나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은 그자가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특채로 된 걸로 설명했습니다. 특채인지 공채인지 저희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채용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경찰에다가 또 거짓으로 증언을 한 것이 그날 드러났습니다. 개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불법 채용했다. 어처구니 없는 쪽으로 이 부정선거를 은폐시키려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업무를 하다가 그날 발각이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군산에서 박찬신 신부님께서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중앙선관위는 직원을 시켜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맞고소를 했습니다. 맞고소를 했더니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과천서로 또 넘긴다고 했습니다. 과천서로 갈 적에는 그 증거를 더 정밀하게 정리를 해서 그 고발한 8명은 무고죄로 저희들이 반드시 처리가 되게끔 고소인 진술을 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부정선거한 자체를 모릅니다. 중앙선관위는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지요. 그 직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직원들이 처벌받으면서 이 부정선거는 적나라하게 또 드러납니다. 중앙선관위라는 기관이 공무원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모름지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사람입니다. 중앙선관위 간부들, 부정선거 환자들이 은폐하는 용도로 공무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 부정선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의도 없는 사회에, 민주주의다인 독재사회에 어떻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서글픈 역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이번 구정 때 많은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대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입니다. 왜냐?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 세대가 이 부정선거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알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조작 방송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표시가 나느냐? 국정감사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전자개표기 말만 나오면은 묻는 질문과 관계없이 전자개표기는 정확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선거사분들 조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런 조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문상무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해왔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 가서도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을 모르겠습니까? 모른다 하면 무능력에 그치고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같은 부정선거에 동조자입니다.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자체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운용 조작을 잘못하는 그 기계는 민주주의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번 제18대 부정선거에서도 이미 전산조직이 어떻다는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개표 조작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사에 송출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나왔음에도. 그리고 그 증거를 또 조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계속 오류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인지수사를 했으라도 칼같이, 속된 말로 칼같이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전부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서 형의 집행하는 모습을 정렬하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곧 부정선거 권력자들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최 검찰총장, 최동욱 검찰총장 경질시켰지요.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아서 조사를 들어가니까 경질시켰지요. 그 모습만 봐도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국민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저희들 소송인단에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양심을 가진 공무원들이 수사를 하려 하니까 다 막았습니다. 그런 점만 봐도 제18대 선거는 이미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개입된 것, 국군 사회부 사령부가 개입된 것, 모든 것 다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국민 상대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한쪽에 치우친 국민 홍보를 한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선거무효이고 그 후보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선 후보자는. 그런데 버젓이 근무를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정당 후보자 토론회 적에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선거일 전 3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태연자약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본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적나라하게 저질렀습니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여러 부분의 의혹과 여러 부분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증거도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이 선거소송인단에서 알리는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공감하면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당장 대통령직을 퇴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존심 문제냐?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부정선거를 보고 법치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기성세대 어른들이 체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법치를 확립하고 이 나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그대로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대로 망했습니다. 이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어있는 물체와 같습니다. 왜 저희들이 밤늦게 이런 방송을 합니까? 저희들은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르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함께 깨어나서 이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고 법치를 확립하고 그리고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몰직한 사람들은 저희들 선거소송인단을 보고 왜 밥 먹고 할 짓이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하시고 이 부정선거 사실을 공감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당한 대통령을 앞세우고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의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투표는 가서 열심히 했는데 왜 개표를 엉터리를 하고 투표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 투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여론 조작을 해서 원하지 않는 후보를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국민 여러분들이 혼돈해서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이버 조작입니다. 국정원에서 오만 사이버 조작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외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그랬고 여러가지 여론 조작을 해서 국민들의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적이고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선거 사범들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만히 두고 사람을 조작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이버 세계에 끌어다가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취하게 해서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박근혜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면목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지금 힘들게 나름대로 방송을 하고 온라인으로 트윗으로 페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페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페북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모르는 국민들에게 전부 다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언론이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차단하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 교포들은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국내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사건보다 먼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려서 부정선거를 막고 다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 하나 부정선거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들 얼굴에 침 뱉으세요. 그리고 언론사에 항의하세요. 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항의를 하세요.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서 항의를 하세요. 특히 조정동과 KBS, MBC, SBS에 찾아가서 주인된 국민으로서 제대로 노릇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진정한 국민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국민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어느 누구도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망고의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은 국민들도 스스로 알려서 깨어나게 해서 우리들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2월이 가기 전에 국민운동으로 성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을 질질 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알았을 때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빨리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은 빨리 새 출발을 하고 정치인들을 모두 다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앞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투쟁하는 정치인이 장 하나 국회의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입니다.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선거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되기가 힘드니까 나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되든 말든 모르겠다. 침묵하고 있겠다. 국회의원 더 해먹겠다. 그런 심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인들 바른 선거겠습니까? 대통령이 내려가면 국회의원도 내려가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소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기울고 쪽박 차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소송인단 같은 시민단체가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할 때가 좋은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소송인단에 방문도 하셔서 그 진실을 파악해서 이 부정선거 진실을 전국 방방곡곡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엉터리 사기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든 정당도 알고 있는가 이래 질문하실 겁니다. 정당 다 알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모른다 하면 탄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패거리 문화의 극치입니다. 패거리는 뭡니까? 옛날 당파 문화의 폐단의 극치입니다.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단을 하고 현명하게 깨어나신다면 우리 역사는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는 세계사를 리드할 것입니다. 그런 운명에 처했으니까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소관사항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깨어나서 광화문에 서울광장에 청와대 앞에 와서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을 해서 이 나라를 우리 손으로 다시 건설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 선거소송인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났겠습니까? 부정선거의 총괄적인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상 선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공정선거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당시 장관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을 볼 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장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바른 처신입니다. 박근혜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국민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을 시켜야 하고 그에 대한 공모한 내용이 나오면 같이 구속이 되면서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고 사형까지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국민들이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좋아하는 것과 부정선거와 냉정하게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정선거 사실은 팩트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속된 말로 그 증거자료가 산더미처럼 나왔습니다. 그것도 공문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미 부정선거는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에도 갈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그 엉터리 재판하는 법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 공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굴절되고 우리나라의 민생이 도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정을 해소하고 이 나라 부정부패를 다 걷어내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를 하고 제대로 된 기업인이 기업을 하게끔 하고 교육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노동도 제대로 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 정책을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자들은 어떻게 하고, 약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이미 이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만두고 흘러보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이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오늘 선거소식인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들 선거소식인단 대변인께서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실 겁니다. 저쪽에 있나? 방송을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지. 이거 그냥 안 쓰면 되죠. 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들 방송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관계로 꽤 많은 시일 동안 뵙지 못했고요. 지금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다들 좀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완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영수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정선거 백서, 정확히 하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박창신 천주교 정의위원 전국사재단 박창신 원로신부님께서 일부러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하도 답답하신 마음에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시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던 중에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가 그 판매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심리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심리였고,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과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법원 변경 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본안 소송에 대한 그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2월 10일까지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가 그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판매 금지와 배포 금지는 풀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교안 씨가 판매 강행을 했을 때 매일 100만 원의 벌과금을 요청을 했는데 법원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법원도 스스로 무리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0일 그 결과를 보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저들이 강행해서 지속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최선의 선택을 강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폭넓게 알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홈페이지 다음 카페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선관위가 252개입니다. 그리고 각 투표구별로 투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 투표구 숫자가 13,542개입니다. 13,542개의 그 투표구별로 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지막 결정서가 선관위 마지막 결정서가 개표 상황표라는 것이죠. 그 개표 상황표가 18대 대선의 결정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표 상황표를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구해서 13,502곳에 542곳에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런 과정에 시민수사단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축약하면 세 가지죠. 가장 먼저 이제 저희들에게 입수된 것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투표구별 개표 진행 상황, 이른바 흔히 말하는 1분당 투표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남양주시는 119개의 투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97개밖에 되지 않는 그 1분당 투표수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은 같았죠. 그리고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개표 상황표 119개라고 했을 때 지역선관위에서 보고한 게 119개이기 때문에요. 이게 순서대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119-1, 119-2, 119-3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17번까지는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18번부터 117개까지 하는 과정에 약 10개 정도만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자세히 더 살펴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중앙선관위가 언론사로 제공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공표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개표 상황표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표함이 투표구별로 도착을 하면 투표구별로 개표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남양주시 투표구별 개표 진행 상황 1분당 투표수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요. 중앙선관위 전송 번호가 1번입니다. 지역선관위 전송 번호가 똑같이 1번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동 제3투표구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지금동 제3투표구인데요. 그런데 지역위원장이 공표하는 시각, 개표가 끝났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시각이 19시 35분입니다. 저녁 7시
35분이죠. 2012년 12월 19일 19시 35분인데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워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사무원이 이것을 최종 확인을 해서 중앙선관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1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선관위원장이 19시 35분에 공표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9시 36분 이상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전송해주는 시각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이 앞섭니다. 지역에서 개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을 한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쭉 보니까요. 단 2곳, 117개 중에 단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같거나 빠릅니다. 지역선관위의 공표 시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중앙선관위에 직접 갔던 것이죠. 7월 30날은 중앙선관위 정보센터가 있는 관악청사, 그리고 7월 31일 날은 작년이죠. 7월 31일 날은 번청청사가 있는 과천청사를 방문해서 해명을 해라. 도대체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무슨 근거로 개표 방송에 데이터를 내보냈느냐. 지금까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두 번째 자료가 입수가 됩니다. 경천동지할 자료죠. 여러분들이 12월 19일 투표를 하셨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당선자는 12월 20일 확정이 됩니다. 새벽에 확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전산 자료에는 여러분들 투표하시기 전 하루 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박근혜라는 사람이 51.6%로 당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울 송파구 선관위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그 속성에 엑셀 속성에 중앙선관위 데이터 속성에 보면 최초 작성 일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원 중에 그리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안토님이시죠. 안토님께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문 내용에 보면 중앙선관위가 이제 회신을 해왔는데요.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최초 작성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옵니다. 그것은 중앙선관위의 자백 공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송파구 선관위의 그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 그것을 업데이트를 했으면 20일이나 19일이나 20일 또 21일이 되겠죠. 그 뒤로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미 하루 전에 18대 대선 자료를 만들어 놓고 투표가 끝나자마자 6시,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인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곳만 보더라도 119개 중에 단 2곳만 정상적으로 시간으로 봐서 단 2곳만 정상적이죠. 나머지는 임의적인 데이터가 작성이 돼서 개표 방송에 흘려보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적으로 개표 조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앙선관위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13,542개의 개표 상황표를 추적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안함 진실알림이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죠. 서프라이즈가 다시 오픈이 됐는데 예전에는 SER로 나갔는데 이번에 오픈된 것은 SUR로 나갑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매체가 있죠. 진실의 길 18대 대선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코리아 타임즈에도 오늘도 보도가 하나 된 게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신상철 대표가 대장암 투병 과정에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분석했던 내용이 18대 대선 개표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면밀히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프라이즈 진실의 길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또 저희 그 선거소송인단 사무실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그래도 11시 3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네요. 그 광양으로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요. 또 귀성길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광양 가시면 광양역 듬뿍 받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신상철 대표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박근혜 사태, 이명박 처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자가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 있으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비롯한 SNS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은 현행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1960년 수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3.15 부정선거 주범 당시 내무부 장관이죠. 최인규를 사형시킨 것은 당시의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게 국헌 문란죄입니다. 현재 저희 형법에도 91조 국헌 문란죄가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래서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들 국헌 문란죄라고 소개해드리죠.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호, 문상구, 원세훈, 김영판, 댓글리, 김하영 이 9명을 내란죄와 국헌 문란죄로 형사고발 조치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주장이 아니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국내외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법에 제소를 대법원의 선거명 소송 그리고 검찰의 형사처벌 고소를 해놓은 것이 선거소송인단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이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민주회복 과정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다소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폭넓게 같이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더욱더 새해에는 분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18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 아니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인단이 제기한 대법원의 선거명 소송 그리고 검찰의 형사처벌 이 내용을 관심 갖게 지켜보시고 또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 장비가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고급 품질의 방송을 제공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